요즘 들어 팔자라는 말을 더 자주 내뱉게 되진 않으셨습니까? 예전엔 어깨 펴고 걸었던 길이 이젠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고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그저 체념처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는 말이 입에 맴도는 날들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20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고 30대, 40대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50대가 되니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때는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도 있었고 밤잠을 줄여가며 일군 자리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팔자탄 말고는 달리 설명할 말도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팔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팔자를 아직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그 안에 담긴 운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팔자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 그릇을 채우는 법을 몰라 텅 빈 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느낍니다. 팔자가 나쁘다는 분들 중 진짜 자신의 흐름을 알고 실천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팔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팔자를 다시 채우기 위해 일어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들은 당신이 다시 그릇을 채우고 흐름을 바꾸고 운명을 새롭게 움직이게 만드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추상적인 위로나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상담소를 찾았던 수많은 분들이 이 실천을 통해 기운을 되찾고 재물의 흐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혹시 지금 지갑 속에 돈이 비어있고 머릿속엔 걱정이 가득하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하셨다면 그 허함을 채우는 첫걸음이 지금 이 순간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팔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팔자대로 살 때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개운입니다. 우리는 팔자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정작 팔자의 진짜 뜻은 잘 알지 못합니다. 팔자는 말 그대로 8글자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 날과 시를 하늘의 감과 땅의 지로 풀어낸 8글자, 즉 하늘이 우리에게 준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이 팔자는 우리 인생의 시간표이자 지도입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고 언제 가지를 잘라야 하며 언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지를 미리 가르쳐주는 그런 흐름의 징표인 셈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지도를 받아들고도 한 번도 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이 팔자가 알려주는 길을 읽을 새도 없이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팔자를 안다고 해서 기적처럼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팔자를 이해하고 인정하면 불필요한 저항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늘 뜨거운 감정과 열정에 이끌려 삽니다. 이런 사람은 차가운 기운을 곁에 두어야 삶의 균형이 잡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토의 기운이 약해서 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분은 묵직함을 상징하는 사물이나 공간을 통해 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팔자는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조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팔자를 스스로 저버린다는 점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삶입니다. 나는 물의 기운이 흘러야 편한 사람인데 자꾸 불처럼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겁니다. 결국은 타버리거나 메말라 버리게 되지요. 또 하나는 삶의 리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팔자는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데 조급한 마음에 씨도 뿌리기 전에 거두려고 하거나 수확의 때를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는 이겁니다. 팔자의 존재를 아예 무시한 채 모든 것을 내 탓, 남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팔자라는 단어의 체념이 아닌 해석의 눈을 달아보셨으면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당신 인생을 지금 이 순간 한 글자로 정리해보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 요즘 자주 생각나는 단어, 사람들이 자주 당신에게 하는 말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 팔자의 기운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작게나마 보여주는 힌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불안이라는 말이 자꾸 떠오른다면 당신의 팔자에는 지금 흐름의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정리라는 단어가 자주 떠오른다면 지금 이 흐름을 정비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팔자는 복잡한 사주팔자표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이미 스스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늘이 정해준 그릇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안을 채우는 방법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운은 혼자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흘러옵니다. 이제 흐름을 바꾸는 두 번째 열쇠, 사람과의 연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자는 정해진 그릇이고 흐름은 그 그릇 안에 채우는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는 결코 혼자서 흐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을 타고나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기운은 꽃처럼 피기도 하고 돌처럼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은은 사람을 타고 흘러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이유 없이 피곤하고 괜히 주눅이 들며 말수가 줄고 사는 맛이 없어졌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루 중 가장 자주 연락하는 사람 5명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당신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멍하니 대답을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자주 대화를 놔두고 누구의 말투와 기운을 흡수하는지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운은 곁에 있는 사람을 따라 곧장 전이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투가 거칠면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지고 그가 늘 돈 걱정만 하면 나도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이 부정적인 미래만 이야기하면 내 미래도 같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사람을 통한 기운의 흡수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기운의 통로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흐르지 않듯 잘못 연결된 인간관계는 기운의 흐름을 망가뜨립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사람이 요즘 유난히 피로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그 관계의 흐름이 틀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보다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시기에게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운을 빼앗는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는 기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승 기운, 하나는 소진 기운. 상승 기운은 대화를 나누면 힘이 생기고 한마디를 들어도 마음이 정리되는 사람에게서 느껴집니다. 소진 기운은 반대입니다. 대화를 나누면 오히려 뒤끝이 남고 말보다 한숨이 많아지며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기운입니다. 중요한 건 이 소진 기운은 시간이 갈수록 내 운을 까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고 건강도 떨어지고 이유 없이 실수가 잦아지는 시기, 그것이 바로 기운이 빠져나가는 관계에 오래 머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흐름을 바꾸기 위해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의 통화 목록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연락처 중 전화를 받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대화 후 한참 동안 생각이 꼬리를 무는 사람, 또는 연락이 오면 왠지 모르게 한숨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의 거리를 설정해 보십시오. 차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살짝 닫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삶을 힘들게 느끼는 이유는 거절하지 못한 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운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지만 새어나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을 열어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떠올리는 사람 중에 문득 보고 싶고 밥 한 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당신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절보다 교류에서 더 많은 기운이 오갑니다. 다만 지금 당신이 새 기운을 받아야 한다면 기운이 맑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운을 바꾸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내 주위의 사람을 점검하고 마음의 문을 살짝 여닫는 것으로도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중 누가 당신의 기운을 살리고 있는지, 누가 당신의 흐름을 막고 있는지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운의 흐름을 막는 관계를 정리했으니 본격적으로 금잔의 흐름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재물운이 막히는 진짜 이유와 우리가 무심코 열어둔 기운의 구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돈이 안 모인다. 자꾸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긴다. 통장을 봐도 남는 게 없다. 이 말 혹시 요즘 들어 더 자주 내뱉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괜히 허전하고 마음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드셨다면 지금 당신의 기운이 어딘가로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운이 막혔다는 건 단순히 운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기운이 정체되어 있거나 더 나쁜 경우엔 멈추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운은 흐름이고 재물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흐름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재물이 움직이고 기운이 막히면 가장 먼저 돈줄이 막힙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언제나 기운 상태를 점검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돈이 잘 도는 사람은 기운의 순환이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고 돈이 자꾸 막히는 사람은 기운이 새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기운이 어디서 새어나는지를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갑 속 돈은 소중히 다루면서도 정작 기운의 구멍은 아무렇게나 열어두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말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기운의 누수 지점,
그 작고 무심한 습관들이 바로 재물운을 막아서는 진짜 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누수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통 근처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쓰레기통은 기운이 가장 탁해지는 곳입니다. 불필요한 기운, 나쁜 기운, 오래된 잔재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동전, 지폐, 영수증, 카드 명세표 같은 금전과 관련된 물건이 함께 놓여 있다면 기운은 그 즉시 오염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동전이 쓰레기통 옆에 놓인다는 것은 곧 돈이 쓸모없는 기운으로 간주되어 흘러나가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니 쓰레기통 주변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풍수 소품을 사용하더라도 이 부분 하나로 재물운이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하나, 재물의 기운을 흘려보내는 대표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강하고 음기가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재물의 양기와 상충을 일으킵니다. 특히 화장실에 동전이나 돈과 관련된 물건을 두게 되면 그 기운이 배수구를 통해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전이 변기 근처나 세면대 주변에서 발견되었다면 지금 즉시 치우셔야 합니다. 혹시 습관처럼 반지에서 빠진 동전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운이 소리 없이 새어나가고 있는 결정적인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물의 기운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집안에서 돈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도 기운입니다. 쉼없이 흘러다니기만 하면 기운이 지칩니다. 그래서 돈이 쉬고 싶어하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서랍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서랍, 예를 들면 계약서, 통장, 귀금속이 들어있는 서랍이 이상적입니다. 이 서랍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넣어 두십시오. 단 아무렇게나 넣지 마시고 서랍의 중심부, 기운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정중앙에 테이프로 붙여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고정된 그 동전 하나가 당신의 재물운을 붙잡는 기운의 닻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재물운 누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불평의 말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까? 다 소용없어. 이 말들은 입으로 내뱉는 순간 기운이 외부로 흘러나갑니다. 특히 돈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자주 말하면 돈이 싫어합니다. 돈은 따뜻한 말을 좋아하고 정중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돈을 인격처럼 대하는 마음이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고마워, 오늘 또 나와 함께 있어줘서. 그렇게 조용히 한 번만 속으로 돈에게 인사해보세요. 그 순간 기운의 방향이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화장실과 쓰레기통 근처,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곳들을 둘러보시고 불필요한 동전이나 지폐가 흩어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서랍을 하나를 골라 그곳에 기운의 중심을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재물운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실천입니다. 이제 흐름을 되찾은 우리는 기운의 더 섬세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이 아니라 감으로 읽는 기운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엔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 일이 유리한지 손해인지 이익이 남는지 아닌지 모두 눈에 보이는 숫자와 결과로 판단했지요. 하지만 나이 50을 넘기면 눈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감입니다. 감, 느낌, 기운, 찝찝함, 불안함, 괜히 마음 쓰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당신 삶의 길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눈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감각이 맞습니다. 50이 넘으면 이 감각은 본능이 아니라 경험과 축적에서 나옵니다. 즉 몸으로 살아오는 반생의 기억이 감각이라는 언어로 바뀌어 말 걸어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논리가 아닌 감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운은 공간 속에 흐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머물며 때로는 집안 구석에 숨어 있다가도 말 한마디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기운을 잘 다루는 사람은 논리적으로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운의 찬 기운, 막힌 기운, 눌린 기운을 먼저 느끼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택합니다. 이것이 진짜 개운입니다. 50 이후는 기운을 맞이하는 시기이자 기운을 조율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감뿐입니다. 제가 풍수 상담을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딱히 문제는 없는데 어쩐지 답답합니다. 방 구조는 괜찮은데 자꾸 불면증이 옵니다. 이사만 했을 뿐인데 가족들이 다툽니다. 이런 말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이 먼저 느끼는 이상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대부분 정확합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면 집이 답답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기운도 가라앉습니다. 기운은 몸보다 마음으로 먼저 느끼고 마음보다 감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당신 안의 감각을 다시 꺼내야 합니다. 그것이 50 이후 흐름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실천으로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그날 하루 동안 마음이 가장 찝찝했던 장면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굳이 깊이 해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그 순간 왜 마음이 무거웠는지만 느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말다툼을 했던 순간, 아니면 회의 중에 말 한마디를 삼켰던 기억, 혹은 길을 가다 갑자기 숨이 턱 막혔던 그 느낌. 그런 작은 장면들이 바로 당신의 감각이 보낸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는 대부분 흐름이 막히는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감으로 잃는 장면들을 쌓아가면 어느 순간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같은 공간 속에서도 훨씬 편안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감은 우리를 흐름의 중심으로 데려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50 이후 우리는 이 감각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기운은 감으로 느끼는 순간 비로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정리했던 재물의 구멍도 사람 관계의 흐름도 사실은 감으로 이미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을 뿐이지요.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한 장면,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각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감도를 높였으니 본격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정리해줄 하나의 문장, 바로 장을 입에 머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오며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쫓아왔습니다. 돈도, 자리도, 인정도, 자식의 앞날까지도요. 하지만 50살이 넘어서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쫓는 삶보다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방향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로부터 주역에서는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사람에게 하늘이 요구하는 단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을 입에 머금는 것입니다. 장은 문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어를 뜻합니다. 장이란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본질의 문장, 흔들릴 때마다 되새기게 되는 삶의 중심축이며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자신의 인생을 견딤이라는 장으로 규정합니다. 시련도 외로움도 실패도 묵묵히 견디며 살아온 세연, 그 사람에겐 그 단어가 삶의 모든 순간을 정리해주는 문장이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나눔이라는 장을 입에 머금습니다. 자신의 것을 줄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그 단 한 줄의 진심, 그게 곧 그 사람의 길이고 그 사람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장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오느라 내 삶이 어떤 주제로 흘러왔는지 정리할 틈조차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장을 정리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전반부는 실험의 시기이고 후반부는 수확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수확하려면 나무가 무엇을 키웠는지 알아야 하듯이 우리도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를 아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실천 하나를 권해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반복된 패턴, 늘 마주한 감정, 자주 꺼낸 말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또는 짧은 문장. 예를 들어 책임, 포기하지 않음, 무너지지 않음, 정직하게 살자, 남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문장이 바로 당신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하루 한 번씩 입에 머금어 보십시오. 소리내어 읽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다짐하듯 속으로 되뇌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입술과 혀, 그리고 내면의 울림을 통해 기운이 진동하며 뇌와 몸 전체에 스며드는 의식적 행동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장이 내 몸에 새겨지면 더 이상 외부의 흔들림에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혹시 어떤 장을 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절에 당신이 지켜낸 것이 바로 장입니다. 또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마음 깊이 느꼈던 감정, 그건 역시 당신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앞으로의 삶을 다시 쓰는 기준이 됩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에도 영향을 주고, 사람을 만날 때의 판단 기준이 되며 인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쪽으로 선택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은 기운의 중심이자 운의 구조를 다시 짜는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운을 분산시킨 건 이 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마디 말에 흔들리고 뉴스 하나의 마음을 뺏기고 타인이 평가에 잠 못 이루는 것은 삶의 핵심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를 붙드는 한 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문장을 입에 머금으십시오. 입안에 머문 그 문장이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말투는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기운을 바꿔 결국 운명을 다시 그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한 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을 가슴속에 새긴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을 바탕으로 삶 전체를 어떻게 다시 조망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쉰이라는 숫자는 단지 나이의 숫자가 아니라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지금, 당신 아주 특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무기력하게 머물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을 다시 써내려갈지를 결정짓는 그 자리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명리학과 풍수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과거를 다시 해석하고 미래의 흐름을 다시 짠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그 마음이 과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로 어떤 기운을 불러들일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만 주어진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힘, 심의 작용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은 모든 고난, 상처, 실패, 후회,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의미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그것은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기억은 더 이상 후회가 아닙니다. 마음이 과거를 다시 짓는 순간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움직임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기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기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다시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는 것이 곧 인생 전체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는 의외로 사소한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짧은 다짐 한 줄이 기운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의 색깔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감사하자. 이 단순한 자세 하나가 들어오는 기운을 바꾸고 나가는 기운을 정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크고 깊습니다.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후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새로 짓는 도구입니다.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생각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기운이 되어 당신의 현실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이 영상이 끝나는 이 순간만이라도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다짐하는 순간 흐름은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의 쉰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하늘은 쉰이라는 시기를 결코 늦은 때로 보지 않습니다. 주역에서는 쉰의 시기를 용이 하늘을 내어 오르는 때로 봅니다. 그 말은 쉰 이전의 삶은 아직 땅을 기어다니는 과정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비상의 시기이며 하늘을 나는 삶의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심 어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만의 인생 문장, 삶의 장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견디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사람입니다. 나는 내 기운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장이든 괜찮습니다. 그 문장을 저도 함께 마음에 담고 서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을 매일 입에 머금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당신의 후반생이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흐르기를, 반드시 그 기운이 돌아오기를. 저는 복채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시청자님의 진심 어린 한 줄의 댓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강요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이 말들이 당신께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해 다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삶의 중심 위에 우리가 흔히 끼는 반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를 통해 어떻게 더 단단한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 밝은 대운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